자, 제가 이렇게 그 개성화라든가 자기 실현론 같은 게 사실은 이게 쉬운 개념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이론적으로 깊이가 있습니다. 뭐 철학이라든가 심층심리학이라든가 역사학이라든가 인문학 제반에 여러 분야를 건드리는 깊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 쪽으로 이렇게 나가면 우리 수업이 굉장히 이제 지루하고 현학적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일상의 예를 들어서 자기 실현의 의의를 개성화의 의의를 좀 말씀드리고 가겠어요. 제가 겪은 일들을 토대로 좀 말씀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다시피 이것은 그 국철이죠. 이건 제가 자주 이용하는 경의 중앙선 노선의 그 전동차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경의 중앙선을 타고요. 저쪽 저는 이촌 쪽에서 회기역으로 오거든요. 이렇게 오게 되면 물론 이제 때에 따라서 다르지만 승객이 굉장히 적고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올 수 있는 그 시간대가 있어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지상철이라 창밖으로는 한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도한 한강 물결을 보면서 나름 편안하게 뭐 사색도 하면서 올 수가 있는 그런 도심의 굉장히 독특한 그런 그 노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저는 계속 이 노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 10년도 더 전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하루는 또 이 경의 중앙선을 타고 이촌에서 회기역으로 오고 있는데 다음 역에선가 어떤 한 체구가 작은 여인이 탑승을 했어요. 한 30 정도 돼 보이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여성을 눈여겨본 이유는 이 화면처럼 텅텅 비었어요. 자리가 많이 있어요. 근데도 자리에 앉질 않아요. 보통 저희 전동차에 타면 막 달려가서 앉고 그러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중앙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짐작을 했죠. 제가 이제 1970년대 처음에 서울에 전철이 생겼을 때부터 계속 지하철을 사용해온 일종의 프로 전철러로서 전철러라고 해야 되나? 저렇게 그 자리에 안 앉고 중앙 무대에 서 있는 사람은 보나마나 두 부류 중에 하나다라고 짐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 전도하는 사람 아니면 물건 파는 사람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짐작을 했어요. 좀 시끄러워지겠구나라고 추측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기차가 출발하니까 이 여인이 중앙에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몸체는 작은데 얼마나 목소리가 쩌렁쩌렁한지 저희 경청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내용은 제가 짐작했던 것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여성의 사연이 뭐냐면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신이 부산 다대포에서 지금 막 상경했대요. 근데 서울에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너무 억울하고 분한 사연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서울 시민들한테 토로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내가 지하철 40년 인생에서 처음 듣는다 해가지고 귀를 쫑긋해서 듣게 됐어요. 그 사연이 뭐냐면 실은 이 여인이 자신이 두뇌가 굉장히 우수해가지고 IQ가 150이 넘는데 이 우수한 두뇌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이것을 막는 악한 세력이 있대요. 그 사악한 세력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서울에 왔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됐죠. 저뿐이 아니라 모든 다 승객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인 얘기가 뭐냐면 자신을 막는 세력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렇게 외쳤어요. 이명박이다 이러는 것이에요. 예, 그 시절이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독재 치하도 아니고 누구든 대통령 이름을 거론할 수 있지만 누가 지하철에서 그 현직 대통령 이름을 막 부르면서 이렇게 비판적인 연설을 하는 것을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MB가 이명박이 자신을 납치해가지고 청와대 지하실에 감금하고 마구 회유하고 협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의 두뇌를 써서는 안 된다. 쓰지 말라. 이렇게 협박을 했대요. 그래서 이쯤 듣다 보니까 약간 이제 의심이 들기도 하고 이게 무슨 좀 이상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싸한 느낌이 들 때 그때 바로 이제 다음 탄을 날립니다. 그런데 실은 자신이 유명한 가수 비의 내연의 연인이래요. 비 아시죠? 그 김태희 씨하고 결혼한 지금은 뭐 이렇게 많이 안 나오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이제 제가 놀랐는지 몰라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비의 내연의 연인이라고. 그런데 비가 이 여인의 말에 따르면 비가 굉장히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조폭들하고 연루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잡하대요. 근데 자신이 우수한 두뇌를 활용해서 그 조폭들과 연루된 사업들을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비의 총애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정말 놀라운 이야기다 하는데 또 바로 그때 비가 그런데 바다 이야기 사업에 뛰어들고 있대요. 바다 이야기가 뭐냐 하면 10여 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사행성 게임, 컴퓨터 게임 그 오락실에서 쓰는 그런 게임 같은 거 소프트웨어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업에 뛰어들어서 자기가 그것을 우수한 두뇌를 역시 이용해서 잘 정리를 해주고 있다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큰 소리로 전동차 한가운데서 떨리면 대개 사람들이 좀 짜증을 내거나 예전 같으면 이제 어르신들이 거의 다 이제 뭐라고 막
항의를 하거나 그런 일도 있었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그냥 숨죽이고 경청하고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분 말솜씨가 좋았어요. 그리고 전동차가 멈추면 잠깐 자기도 뒤로 물러나서 잠깐 얌전히 서 있다가 다시 문 닫히고 출발하면 다시 나와서 가지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그런데 말이죠 하면서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가 우수한 두뇌를 이용해서 B를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이명박 씨가 자신을 납치해가지고 회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며느리로 들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엑스파일이 계속 터지고 있어가지고 흥미진진한데, 근데 이미 차가 회기역에 도착해서 저는 내려야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발길을 뒤로 하고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사실 시간이 있었으면 계속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 여인네가 도대체 무슨 비밀까지 폭로하는지 보고 싶었는데, 물론 이쯤 돼서는 이제 그 여인의 정체를 이제 파악할 수 있게 됐죠. 아마 시설에서 탈출하신 분은 아닐까. 정신병 환자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워낙 그 인상적으로 말을 잘해가지고 걸어가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운 인재다. 저 말도 저렇게 잘하고 또박또박. 그러니까 언어 지능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상상력이 풍부하지. 그리고 스토리를 만드는 그 구성력도 있지. 이런 걸 볼 때, 소설가가 됐든지 시나리오 작가가 됐으면 뭐 잘했을 텐데 어쩌다가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저러고 다니니까 안 됐다. 쯧쯧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강의하러 계속 걸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 여자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자신을 완전히 새로 창조한 것이에요. 자신의 그 자아를, 인격을 완전히 새로 창조한 것이에요. 이 여성이 말했던 건 보나마나 다 허구예요. 이명박 씨가 그럴 수도 없고, B의 내연의 연인일 수도 없고, 다 허구입니다. 근데 자신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어요. 와, 정신병에 걸리면 나를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창조하는 게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인격을 새로 창조하기 위해서 긁어모은 자료가 있잖아요. 여기 제가 써놓은 것들.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오는가 생각해 보니까 다 세상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풍문, 루머, 통념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도 그런 저처럼 늙은 사람들은 그러지만 뉴스를 보기 위해서 인터넷 포털, 뭐 네이버다, 다음이다 이런 것을 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이제 전면에 뜨는 뉴스 기사들이 뭐냐면 다 저런 얘기들이에요. 맨날 대통령, 정치인 이야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연예인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조폭 얘기 같은 거 나오죠. 범죄 이야기 나오고 뭐 컴퓨터 사행성 게임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그런 것들을 다 긁어모아서 창조적으로 자신이란 새로운 자아를, 개인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래서 참 신기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니. 완전히 가짜인 나를 창조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좀 걷다 보니까 이분이 워낙 그 강렬한 인상을 남겨서 그런지 제가 계속 깊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문득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저 불쌍한 여인만 저렇게 가짜의 자신을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정상이라고 여기는 나를 비롯한 모든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기 규정을 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기 정체성을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직접 경험하고 몸소 체험해서 나는 정말 이럴 때 이런 반응하는구나. 나는 이것을 좋아하고 이건 정말 싫어하고 못하고 잘하는구나. 그것을 실제 경험으로 터득해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길로 나가면 맞을 거야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지, 아니면 세상에 떠도는 풍문이나 통념 같은 것을 긁어모아다가 선배들이 말하는데 이런 쪽이 좋을 거래.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해. 그 신문에 보니까 이게 가장 잘 나간다더라. 뭐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나는 이쪽으로 나가면 될 것이고 나는 이런 일을 하면 될 것이야. 대충 그렇게 짐작해. 라면서 자기는 규정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이를테면 이쪽 업종이 잘 나가. 뭐 공무원, 뭐 교사, 뭐 아니면 뭐 코딩 등등 그게 잘 나가. 그럼 나도 그쪽으로 나가면 잘 나갈 거야. 그렇게 그냥 규정해버리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실제로 그것을 좋아하고 잘하고 거기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지 나를 던져보고 테스트해보고 그래서 어려움도 겪어보고 그래서 실제로 나한테 맞는구나. 이게 나의 길이야. 확신하게 돼서 가게 되는지 그런 의구심이 들었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저한테 자문을 해보니까 저는 젊어서 이 여인하고 다를 게 없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평가에 맞춰서 저를 이제 키워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더 괜찮아 보이겠지. 이러면 나름대로 먹고 살겠지. 그러면 난 이 정도면 그 체면 차리고 뭐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대로 자기 자신을 살리고 자기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기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내 개성을 알아야 되거든요. 참다운 나의 개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의 풍문과 통념이 알려주는 것하고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걸 알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이런 이야기로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